네, 안녕하세요. 국방, 안보, 보건 관련 이슈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뉴시스 군사대로 진행을 맡은 김현석 부장입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종민 행정사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항문 보톡스 맞는 군의관, 오늘 주제인데 뭐 말 그대로 군의관이 항문 보톡스 맞는다는 건데 왜 군의관이 항문 보톡스를 맞는 겁니까? 핵심은 그 군 위탁제도라는 게 있고 장교로 임관한 인원들 중에 소위 중위들 중에 우수한 자원을 뽑아서 장기 군의관을 만드는 그 군 위탁제도가 있습니다. 이 소위 중위들이 원래 지금 학사 단계에서는 뭐 의학을 전공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수한 인원을 선발해서 장기 군의관을 만드는 과정을 군 위탁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서울대하고 연세대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선발을 해서 서울대하고 연대의대에 위탁교육을 보내는 거죠. 그럼 이들이 장교 신분이기 때문에 급여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위탁교육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모든 비용을 다 교육비를 다 지원해주는 거죠. 엄청난 혜택이죠. 그죠. 엄청난 혜택이죠. 이분들이 이제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군 병원이나 예를 들어 교구지나 이런 데서 뭐 의무중대장을 하거나 군의관을 해야 되는데 항문에 보톡스를 6개월 단위로 맞고 의병 전역을 해서 군을 떠난다는 거죠. 그런 제보가 현재 우리 행정사님 사무실에도 쏟아지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의병 전역을 하기 위해서 항문에 보톡스를 맞는 건데 월급을 받아가면서 수억 원에 드는 교육비를 나라에서 지원해 줘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 장교 중에 그렇게 선발해서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 의사로 육성을 하는 건데 그 취지가 결국 이들이 굉장히 장기간 한 10년 이상 장기 복무를 하면서 이제 군 의료 발전 그리고 뭐 군 장병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의학적 어떤 케어라든가 국군 장병의 건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에 이제 기여를 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꼼수는 이제 그 기간을 채우기가 싫어서 이제 이런 방법을 써가면서 의병 전역을 이제 한다는 건데 근데 왜 항문에 보톡스를 맞습니까? 군대를 가기 전에도 병무청에서 병역 판정 신체 검사라는 걸 받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다고요, 남자들은. 그러면 그 기준이 엄청 많아요. 규칙이 아예 법률에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항문에 보톡스를 6개월 단위로 맞으면 변실금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변실금이 생기면 뭐가 생기면 생체 대먹임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관략근을 조절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를 갖다가 안에다 집어넣고 항문 안에다 집어넣고 그걸 이제 훈련을 하는 건데 요즘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냥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항문이 쪼여지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의학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관략근이 조절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딱 맞고 6개월 단위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기준표에 그 항문 직장 기능 검사하고 지금 저 말씀하시는데 자꾸 상상이 돼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죠. 거기다가 영상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이 되면 전역 기준이에요. 아, 그게 거기 있나 봐요. 그렇죠. 그 기준에. 그러면 누가 제일 알까요? 의사분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아, 이런 거를 하면 내가 전역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죠. 다 알죠.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이 보는 것보다 군의관 출신들은 딱 보면 아, 이거는 쉽겠구나 라는 거 다 아는 거죠. 그걸 악용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모르는 게 정상이고. 그렇죠. 저같이 이제 보훈이나 이런 행정사들은 아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 기가 막힌 수법인데 지금 이제 군 위탁 제도에 대해서 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정확히 일단 요거부터 좀 알 필요가. 지금 거의 다 단기 군의관들이 이제 군병원에 이제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원이 거의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단기 군의관은 아시다시피 3년을 하고 전역이에요. 그러면 계속 군의관들을 바뀌어야 되니까 군 의료 역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죠. 특히나 이제 부상자 처치라든가 외상 쪽에는 계속 숙련된 인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위탁교육 제도를 해서 장기군,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군의관을 만들자. 그 대신에 모든 비용은 다 대줄게. 이렇게 되는 게 취지인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또 군의관으로서 기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장기군의관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사관학교 출신들의 전유물로 이제 되는 거죠. 육사 출신? 육사, 회사, 육사, 공사. 회사, 공사. 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육사 출신이 서울의대나 네. 연세대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루트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뭐 의대를 확장한다고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에서 지금 180명 뽑거든요. 연세대 의대가 120명 정도 뽑아요. 300명이란 말이에요. 이 300명은 전국에 몇 등일까요? 수능으로 보면 거의 뭐 1등부터 그죠? 영재고 특목고 출신들 최상위권이죠. 최상위권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관학교로 보내서 이 루트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좀 더 이따 뭐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서 구체적인 얘기 하겠지만 이 위탁제도로 가는 인원들은 또 정원 외일 거 아닙니까? 정원회죠. 예. 그러니까 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걸 잘하는 이게 보통 군 위탁 관련된 훈령에 딱 보면 각군 참모총장이 다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임명은 국방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지만 참모총장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직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위탁제도 선발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을 육사나 해사나 공사나 입학을 시켜가지고 이 루트로 가는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 제가 지금 한번 그냥 상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장군 같은 군 고위직인 경우에 이제 자녀들이 일단은 사관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좀 그런 커리어를 완성해주는 의사 만들기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를 통한 의사 만들기 프로젝트. 그게 딱 정확합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에 딱 그 핵심이 이런 시나리오가 딱 떠오르게 해놨을 때.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일단 이제 애초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실할 때는 하다못해 지방의대도, 그러니까 의대에 갈 정도의 성적은 아닌. 이제 의대가 워낙 이제 가장 어느 학교나 그거니까요. 네. 그래서 안 되는 자원들을 일단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거기에 성적을 좀 잘 유지하다가 의대 군 위탁 교육에 선발되도록 한 후에 서울대 의대나 뭐 연세대 의대로 편입해서 의사가 되고 전문의까지 된다는 지금 이거 그 얘기인데 그렇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악용하는 장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부 악용하는 장교들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대 의대 뭐 연세대가 얼마나 가리기 어렵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육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인서울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면 육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정도면은 육사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문 보톡스로 의병 전역하면 전역하고 바로 개원하면 그 자기가 출신 학교 앞에 들어가면 병원에 있잖아요. 거기에 육군사관학교는 아예 거론 안 해요. 네. 해군사관학교는 안 해요. 서울대, 연세대 이것만 딱 개원하면 사람들이 딱 들어오는데 연세대 출신이구나. 이분은 서울대 출신이구나. 그러니까 나라에서 온갖 그렇게 지원은 받아가면서 혜택은 받아서 자기가 전문의가 됐는데 그러면 그만큼 기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싫어서 어떻게든 전역을 해서 의병 전역을 해서 나가서 그냥 일반 의사로 뭐 개원을 한다거나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런 방법 중에 항문 보톡스 그런 것까지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미군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미군은 아예 시험을 쳐요. 그리고 국가에서 학비만 대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육사 장교 출신, ROTC, 3, 4등은 얘네들은 시험 없이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아예 안 들어가고 면접, 심의, 평점 이걸로만 딱 하게끔 되어 있어요. 뒤에 보시면 딱 나오죠. 지금 우리 행정사님이 주신 요 군 위탁 교육 선발 기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학능력, 대학 성적, 심층 면접, 지휘 추천, 심의위원회 심의, 군무평점, 체력 검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나열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뭔가 이제 선발 요소들이 많기는 이렇게 많아 보이긴 해요. 많아 보이죠. 많아 보이죠. 이게 호락호락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느낌은 주는데 여기에 좀 함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장군이에요. 심층 면접이나 여기에 지휘 추천이나 심이나 이게 거의 몇 점이에요 지금? 50점이잖아요. 그러네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대학 성적이 몇 점 차이죠?
30점, 29점, 1점 차이예요. 그럼 신층 면접이 30점인데 거기서 1, 2점 차이면 성적은 그냥 뒤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잘못됐다는 게 딱 나오죠. 심층 면접의 마지막에 인성 및 봉사 정신이 10점이에요. 근데 그 꼼수로 나가는 친구들은 인성하고 봉사 정신이 없는 인원들이었잖아요. 애초에 이런 인원들을 뽑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원들이 거의 만점 맞았을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제 상식으로 볼 때도 이게 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게 참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만약에 전역을 했다고 하면 이 군복무도 못할 정도의 몸 상태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개원돼서 의사가 되고 뭐 진료를 잘 볼 수가 있는 건지, 뭐 그런 의사한테 뭐 수술까지도 맡길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정말 이 제보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면 이 결국에 이런 분들한테 그 뭐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혜택이 가는 부분들이 다 결국 이제 국민 세금인데, 이것도 결국에 이게 특정 계층의 성공을 위해서 잘못 쓰이고 있다. 저는 이제 이런 느낌까지 오기 때문에 이게 뭐 전수조사라도 해서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학문 보톡스 외에도 좀 다른 꼼수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우리 있다고 하시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로 좀 설명해 주시는 거 같습니까? 네, 제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아까 미군 설명했잖아요. 예. 미군은 예를 들어서 학비만 대주고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친구들은 한국군은 중위에서 대위 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급여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학비까지 받습니다. 플러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레지던트 하면은 의사들 월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통 250에서 이 친구들 300씩 받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위탁 교육에 선발되는 순간 대령급 월급에 학비 무료에 부모님들이 최고로 바라는 의사 면허증까지 우리나라 상 1%로 올라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이런 혜택들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꼼수를 썼던 인원들은 이 공군사관학교 출신 군의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항문복독스를 6개월간 맞아가지고 바로 지금 변실금으로 의병 전역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의병 전역 말고 현역 복무 부적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적합. 네, 현역 복무 부적합. 이제 그게 군인사법에 나와 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전역해서 현재 성형외과 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필수 의료도 아니고 또 성형외과 의사고 있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군에도 군병원에도 이렇게 찰과상이라든지 이런 있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성형외과가 있거든요. 육사 출신인데 이제 우울증으로 전역해 보려고 하다가 우울증으로. 네네네. 우울증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신병은 최소한 1년간 투약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거기다 입원 기록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한 달간.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얘가 그냥 음주운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2번 하면 중징계거든요.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요, 이 사람. 네, 중징계면 아까 말씀드린 현역복무 부적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냥 전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제도도 문제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현역 이렇게 해서 전역을 시켜주면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악용을 조정하는 꼴도 되게, 물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만, 이번에 지금 무슨 의사하고 있어요? 이분도 지금 정신과 의사로. 네. 지금 사실 원고에는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 제보나 이런 게 많이 오고 있다는, 이거 하나의 이제 증거고.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지금 8개 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더 말씀. 출신이 더 뭐 육사, 공사, 회사에 사관학교 출신님만 저거 하니까 이제 학군 출신도 있습니다. 수도통합병원에서 레지던트로 할 수 있어요. 수련병원으로 지정해서. 그러면은 보통 수도통합병원은 의무병들이 실력이 더 좋아요. 드레싱이나 이런 거. 근데 이 친구가 원래는 민간병원에서 수련을 해야 되는데 환자들이 너무 환자 치료를 못하니까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수도통합병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웬만한 거는 다 의무병 시켜놓고 있다가 결국 이 친구도 현역복무 부적합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강남에서 피부미용하고 있고, 이 친구 선배들이 그랬대요. 야, 너는 어떻게 의사가 드레싱도 못하냐,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의사들이 평가를 내린 거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정말 한미양 미달의 어떤 군의관들이 우리 지금 어디에선가 뭐 병원을 개원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좀 알려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힘들겠죠. 그죠. 개인정보 유출되면 힘들고, 그리고 일단은 그 지금 뉴스나 이런 데도 이런 문제들이 조금 불거진 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에 보통 10명 정도 뽑았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 다 간판에 서울대, 연세대로 다 써놨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의심을 해야 되는데 네가 군의관 출신 뭐 그걸 안 써놓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근데 이제 행정선생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군의관 위탁교육 제도 자체에 이게 지금 선발에서부터 운용 그리고 이제 면허 취득 그리고 그 이후 활용까지 저는 총체적인 부실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완전 총체적인 부실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 갖고 지금 의사면허증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루트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